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금융시장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원유 시장으로 번지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 최근 둔화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국제 경제 상황 서영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증시가 연휴로 한 사흘 쉬는 동안에 네. 국제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나 본데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산주가 장중에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800선을 내주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방산주만큼은 상승세를 장중에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나 미국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였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ETF 현재가에 따르면요, 오후 KB스타 미국 우주항공 디펜스가 장중에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개별 종목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죠. 9%가량 상승했고 노스롭 그루먼이 11% 상승하면서 네. 2020년 3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미국의 무기가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좀 설명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서방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이스라엘을 지원할 만한 그런 나라들의 국가의 방산업체 역시도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방산 업체의 무기 같은 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으로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기대감이 좀 보였는데요. 역시나 ETF 중에서 R이랑 K방산 FN이 장중에 4%대 상승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장중에 한 8% 가까이 치솟았고 LIG 넥스원은 장중에 1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풍산 등 모두 5% 안팎의 오름세를 장중에 나타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태가 1, 2개월 내로 안정된다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소요 사태로 끝난다면은 방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14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0일 정도만 전투를 한 바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측은 이번에도 한 1개월, 2개월 정도에서 전투를 끝낼 그런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네. 다만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이런 중동 지역으로 좀 번지고 이렇게 이런 개입들이 또 있으면서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도 전쟁이 호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라 안타까운 거지만은, 네. 전쟁이라 안타까운 거지만은 무기 수출을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요. 두 국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략개발센터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확전될 경우 중동 지역 다른 국가가 무기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UAE, 사우디뿐만 아니라 오만이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수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수입을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를 다시 한번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또 애매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산 무기 수출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네. 다만 방 센터장은 무기 수출 같은 경우 최종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우디로도 또 무기 수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 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유가가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서 움직일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그 두 축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해협, 그러니까 원유 수송로인 해협 또한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사우디랑 이란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재 분쟁이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좀 복잡해지면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의 원유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기에 감산을 종료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12월 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원유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유가를 좀 떠받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렇게 유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인 사우디가 생산량을 언제 다시 또 늘릴 것이냐, 100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언제 또 철회할 것이냐, 이미 한번 연장한 조치거든요. 예. 그게 원유 시장에서는 좀 포인트였고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좀 변수였는데, 원래 사우디가 최근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 거의 한 직전에 미국 측과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내년 초에는 원유를 다시 좀 생산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의향을 좀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서로 합의 중인 게 뭐냐면은,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인 걸 원합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우디가 원유 감산 정책도 내년 초에는 좀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전쟁 때문에 이건 합의가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합의는 지금 원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긴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우디도 빈살만 왕세자도 좀 실세인데 성명을 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어쩔 수 없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과의 사우디 수교 협상은 좀 보류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도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사우디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또 원유를 다시 또 감산 정책을 철회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작아진 게 아니냐, 내년 초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우디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 미국 석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도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데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국제 유가를 좀 안정시켜줄 그런 플레이어였습니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시켜주는 그런 플레이어였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핵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었고, 협상이 그래도 좀 잘 풀려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란의 그 원유 수출 대금을 좀 동결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좀 원유를 수출하는 걸 좀 묵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올해 좀 급증한 것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그런 이란이 이번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일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 회의에서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승인했다고 하마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거든요. 예. 하마스 측 의견은 이런데, 이란이 우리를 뒷배다, 이런 하마스 측의 의견인데, 이란은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예. 이란 당장 개입을 부인했고,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우리는 팔레스타인 확고히 지지하는 건 맞다, 확고히 지지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의 이번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란이 실제로 이번 사태의 배후로 드러난다면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다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 대이란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버리면요, 현재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한 290만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량은 한 120만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증권가에서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200만 배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원유 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국제 유가가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우디는 원유 증산을 이제 못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미국 제재 때문에 원유 생산이 줄어들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네. 같은데 이 외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할 만한 시나리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사우디의 감산 정책 연장과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같은 경우는 유가를 급격하게 밀어올린다기보다는 그냥 그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재료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확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미국과 아랍 국가의 대리전으로 격화가 되면요. 이 경우 산유국들이 전비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가를 유지하는 고유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고요. 네. 전비 조달을 떠나가지고 석유 자체를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동 산유국들은 1973년 10월에 발발한 4차 중동 전쟁 때 원유 감산, 석유 수출 금지 이런 식으로 석유를 무기화했습니다. 네. 당시에 유가가 급등했고 1차 석유 파동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파동으로 전 세계 경제가 강타됐고 70년대에 상당한 고물가가 이어졌고 네.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상당한 금리를 올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때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집트랑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했었는데 네. 당시 원유 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배네요. 네. 이때 유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각에서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쟁이 이제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알아봤고 네. 원유 시장 외에 금융 시장이나 혹은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채권 시장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력 충돌은 단기적으로는 채권 강세 재료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채권이 안전자산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면은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중앙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고금리를 좀 더 이어갈 수도 있겠죠. 금리를 인상하진 않더라도 이 고금리를 더 이어간다면은 시장이 가뜩이나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수준이 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운 환경이 또 하나 또 조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계에서는 어떻죠? 네,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인텔 CPU 아시죠? 우리가 흔히 노트북 사면 여기 스티커 다 붙여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도 붙어 있는데 인텔이 그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시장 한 7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텔이 이스라엘에서도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CPU 공급망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정보 산업 전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